안녕하세요. 시사 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임요정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7일 5급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1부분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요거는 이제 빈칸, 앞문장, 뒷문장을 슬쩍슬쩍 보시면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앞부분 한번 볼게요. 很多人会有这样的疑问.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我们坐汽车和飞机时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또 需要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목적어 안에서의 목적어는 安全带, 안전벨트가 나왔고요. 그러면 안전벨트와 세트로 사용할 만한 동사가 필요하겠죠. 밑에 단어들 한번 볼게요. A부터. 빼이는 요거 동사죠. 동사로 등에 업다, 매다,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책가방을 매다 해서 빼이 슈바오 요런 거 하나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찌 요거 5급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동사로 묶다, 매다, 뭐 넥타이를 매다 할 때도 찌 사용하고, 찌 링따이 요거 세트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이건 쓰는 것까지 완벽하게 외워두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넥타이를 매다, 系领带, 그 다음 系安全带, 요게 답이겠네요. 안전벨트를 매다, 그 다음 신발끈을 매다 할 때도 이런 거 자주 사용하죠. 그 다음 C 볼게요. 땅, 동사로 막다,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어인 쭈와 함께 사용을 많이 해서 이게 마치 한 단어인 양 외워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땅, 쭈, 해석은 똑같습니다. 막다, 가리다. 그 다음 D 볼게요. 띠아오, 동사로 낚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물고기를 낚시하다 해서 띠아오위,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띠아오위라는 단어도요, 5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만 합니다. 제가 요 옆에다가 적은 요런 세트 단어들 있죠. 요런 거는 모르셨다면 꼭 필기해 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 외워서 가주세요. 이런 거는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그러면 뭐예요? 安全带, 안전벨트와 세트로 쓸 거. 요게 답이겠네요. 系安全带. 그 다음 50번 한번 볼게요. 而安全带的主要作用, 주된 작용은 就是 바로 무엇이래요? 이것이다 하면서 쭉 목적어가 이제 길게 나옵니다. 목적어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什么什么车身晃动时, 차가 흔들흔들 할 때, 人体, 신체가 어떻게 돼요? 发生碰撞,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뭐 하기 위함이 주된 작용이 되겠죠. 밑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防止는 동사로 방지하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매일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손을 씻죠. 为了防止传染,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每天洗手, 이런 것도 묶어서 짤막하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防止意外, 의외의 일, 뜻밖의 일을 방지하다, 이런 뜻. 그 다음 克服,克服는 항상 요 목적어랑 세트로 항상 사용하죠. 克服,困难, 어려움을 극복하다 라는 뜻. 实现,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요거랑 같이 외우시면 뜻이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实现梦想, 꿈을 실현시키다. 꿈을 실현하다. 그 다음 配合는 동사로 협동하다, 협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형태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요게 문장 구조가 配合 동사죠. 그 다음 뒷부분이 정도 보어 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협동하다, 협력하는데 정도가 아주 잘 협력을 하다. 이거는요, 한국말로 제일 비슷한 말은 뭐 케미가 잘 맞다. 이 두 사람은 참 잘 맞다 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거는 덩어리로 하나 외워두시면 작문에 이런 단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은 A가 제일 좋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게 주된 작용이다 하고 끝이 남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51번은 이제 문장 형태네요. 앞부분 한번 볼게요. 一旦火车发生重大事故,
기차가 뭐가 발생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乘客被困在座椅上时 뭐 할 때요? 승객이 가둬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둬짐을 당했대요. 어디에서 가둬짐을 당한 거예요? 의자에 가둬짐을 당했을 때 受伤的几率 다칠 확률이 더 어떻대요? 更大, 더 크대요.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뒷문장 한번 볼게요. 无法는 没有办法의 줄임말이죠. 방법이 없다. 在第一时间 첫 번째 시간이래요. 가장 빠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进行有效躲避 효과 있는 도피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에 이어질 표현이 필요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因为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被安全带固定住的乘客 안전벨트에 의해 고정을 당한 승객. 요거랑 관련 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세 개도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一些乘客 약간의 승객들은 어떻대요? 反应很迅速 반응이 아주 신속하다라는 표현이 났어요. 반응 신속하면 빨리빨리 도피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只要 요거 관련사 세트죠. 只要 A 就 B 打开车窗 차의 창문을 열기만 한다면 就可以逃生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 거래요. 이것도 관련이 좀 없어 보여요. 의미 해석상 전혀 안 되겠죠. 人们在慌张中 사람들이 허둥지둥할 때 很容易吵架 아주 쉽게 뭐가 일어난대요? 吵架는 말다툼하다, 말로 싸우는 걸 이야기하죠. 말다툼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51번에 제일 맞는 답 A밖에 없겠죠. 이러한 승객들은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도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 所以 그래서 从上述 위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考虑 고려를 해봤을 때 이렇게 묶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高铁 고속철도는 不需要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 없대요? 안전벨트를 설치해둘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밑에 A부터 한번 볼게요. 秩序는 명사로 질서, 순서라는 뜻을 가진 5급 명사죠. 요거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维持秩序 질서를 유지하다. 한국말로도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쓰죠.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 遵守는 동사로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순서를 지키다, 질서를 지키다. 항상 같이 세트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기본으로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 B, 趋势는 명사로 추세, 경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角度 명사로 또 말고도 관점이란 뜻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5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죠. 从 A 的 그 다음 角度来看 이거는 하나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A의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이라는 표현. 이거 세트로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외워두신다면 이것도 이제 바로 답이 시겠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한 관점으로부터 생각을 해보았을 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D는形式, 형식, 형태. 이거는 뭐 딱히 세트로 항상 쓰는 동사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봐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꼭 하나 외워주세요. 从 A 的角度来看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관점에서 보면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C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2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독해 2부분 하실 때 첫 번째 하실 것은 무엇인가? 요게 첫 번째 할 일. A, B, C, D 먼저 항상 봐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래도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A, B, C, D를 보시는데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추리는 거예요. 같은 단어들이죠.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볼 의미가 없겠죠.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很难让孩子 아이들로 하여금 全面发展 전면적으로 전방면으로 발전하기 어렵게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라면 난 全面发展 밑줄 그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 글자들만 보고 전체의 뜻을 떠올릴 수 있겠다 싶은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B 볼게요. 看重 중요하게 본대요. 뭘 중요하게 봐요? 孩子的用功程度 노력한 정도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다음 C 볼게요. 让孩子 아이들로 하여금 学会 배우게 합니다. 무엇을? 自主学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다음提倡 권고한대요. 뭘 권고해요? 艰苦的教育方式 굉장히 고된, 힘든 교육 방식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지문을 갖다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도 항상 슬쩍슬쩍 이런 것들 보시면서 비슷한 단어, 똑같은 의미 가진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보시면서 읽어주셔야겠죠. 快乐教育 이것은 무엇이래요? 由英国教育学家斯宾塞提出的一种教育思想 여기서 요의 의미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5급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뜻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전치사 구를 이루게 될 텐데요. 요는 이 뒤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히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동사 앞쪽에 이렇게 전치사구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의 의미는 동작의 주체 강조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요 뒤에 있는 거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안다면은 해석이 더 빨리 되겠죠. 영국의 교육학자 이 사람이提出 제기한 이종教育思想 무엇이래요? 하나의 교육 사상입니다. 그 다음 这种教育思想 이러한 교육 사상은 要求 요구한대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기네요. 목적어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뭘 요구하는지. 教育者 교육자가 用 무엇을 사용해요? 孩子更乐于接受的 아이들이 받아들이길 즐기는 방식과 수단을 사용해서 그 다음 进行教育 교육을 진행시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帮助孩子克服学习过程中的困难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克服困难 정말 세트로 자주 나오죠. 어려움을 극복하다라는 뜻이죠. 아이들을 도와서 극복하게 해준대요. 学习过程 공부 과정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요. 从而 이로써 让孩子 아이들로 하여금 能自主快乐的学习 즐겁게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답 바로 나오죠. 답은 A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죠. A가 아니죠. C가 맞네요. 죄송해요. 답은 요 自主学习에서 답은 C가 맞겠구나. 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A, B, C, D 먼저 商家出餐速度 가게에서 음식을 내주는 속도는 最影响配送时间 가장 영향을 준대요. 무엇에? 배송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해서 무엇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商家出餐速度 이 부분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네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배송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 다음 B 갈게요. 配送慢的外卖骑手 外卖骑手가 여기 그대로 다 나오네요. 外卖骑手 外卖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달시켜 먹을까? 我们要不要外卖라고 표현을 하죠. 배달시켜 먹다, 배달시키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배달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송이 느린 기사님은 得不到奖金 뭘 얻을 수 없대요? 보너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느린 사람은 奖金 못 얻는다. 이 부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씹을게요. 常常 자주 会延迟送餐 연기하다, 뭐 늦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음식 배송이 늦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D 볼게요. 不愿 원치 않는데요. 뭘 원치 않아요? 距离远的小区 거리가 먼 지역은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원치 않아요. 먼 곳에 가는 거.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据统计 무엇에 근거하여? 통계에 근거하여 一些外部因素 약간의 외부적인 요소들이 会影响 영향을 준대요. 무엇에 영향을 줘요?
外卖骑手们的配送时间 배송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을 이로써 导致 초래하죠. 이 글자 진짜 5급에 많이 나오죠. 导致는 뒤에 항상 목적어가 뭐가 나온다? 부정적인 상황이 나온다.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뭘 초래한대요? 他们出现交通问题가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들이 교통 안전 문제를 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루는 비루의 줄임말이겠죠. 예를 들면 상자 추찬지야오만 가게에서 음식 나오는 게 비교적 느리던가 进小区 어떤 구역에 들어갈 때 需要步行 걸어가야 된다 등등의 상황. 이 예래요. 그 다음 在一项调查中 하나의 조사 중에서 高达 70.27% 的外卖骑手认为 이 사람들이 여기길 뭐라고 얘기해요? 商家出餐速度是 가게에서 음식 나오는 속도는 여기서 이제 답 나오네요. 목적어에서 답 나오죠. 影响配送时间的主要因素 주된 요소다. 근데 무슨 주된 요소? 배송 시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하는 걸로 봐서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죠. 답은 A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해보고 쓰기 제1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 구조 먼저 한번 나열을 좀 해볼 건데요. 형용사 수럼은 정말 중국어에서 자주 쓰는 문장 구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술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을 갖다가 형용사 수럼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 서술어가 나올 경우에 특징은 뒤에 목적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앞쪽에서는 부사어가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부사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 그 다음 개사. 개사 한국말로 전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독으로 안 나오고 구를 이뤄서 많이 나옵니다. 해서 부, 조,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주어가 명사로 그냥 덩그러니 나올 때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관형어라는 것은 앞쪽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전부 다 묶어서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관형어라고 부른다는 거. 관형어가 주어를 앞에서 꾸며주고 부사어가 앞쪽에서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93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쩌는 부사로 정말이라는 뜻, 피아오량은 형용사로 예쁘다라는 뜻 가지고 있죠. 翅膀은 명사로 날개, 후 뒤에 떠져 있네요. 떠져 있는 걸로 봐서 뒤에 명사 나올 가능성이 많겠구나. 나비의 무엇. 그 다음 这只은 양사죠. 여기서는 나비랑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나열되겠네요. 형용사 서술어 나오면 뒤에 마침표 찍고 문장이 끝이 나니까 피아오량 제일 끝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부사는 앞쪽에서 형용사 꾸며준다 그랬죠. 쩐 피아오량 묶어주시고 나머지 3개는 다 주어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이 하나의 나비의 翅膀 주어. 날개가 真漂亮 정말 예쁩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형용사 수럼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 수럼은 못지않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 수럼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형용사 서술어가 나올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었죠. 동사 서술어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S, V, O 형태가 중국어 기본 문장 구조다. 동사 서술어일 때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외에는 동사 서술어도 앞쪽에서 부사어가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명사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주어나 목적어, 명사 성분을 꾸며주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형어라고 부른다는 거. 꾸며준다는 표시로 우리 보통 요 떠자 쓰죠. 요 앞문장에서는 잠깐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요 떠자 써서 요 부분이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翅膀, 날개를 갖다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요 떠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어가 명사를 꾸며준다 할 때는 요 떠자가 요 사이에 들어간다. 해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부사어는 우리 아까 전에 세 가지 뭐뭐 있었죠? 부사, 조동사, 개사. 개사는 보통 구를 이루니까 개사, 구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사어가 동사서술어를 꾸며준다 할 때는 땅지자 떠가 사이에 들어간다. 천천히 먹어 할 때 뭐라 그래요? 만만 더 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 주어랑 똑같으니까 설명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94번 한번 볼게요. 차오시는 동사로 걱정하다, 심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종후이, 종은 부사고 후이는 조동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웨이즈뉘 떠자 보니까 뒤에 명사 나올 텐데 웨가 뭐뭐 때문에 뭐뭐 위해 라는 뜻을 가진 개사 부분이 되죠. 이렇게 묶일 거고요. 부모는 명사로 부모, 그 다음 뒤에 호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결혼 혹은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묶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묶어볼게요. 명사가 요거 있어요. 자녀의 부모, 자녀의 결혼, 뭐가 더 올바를까요? 요게 의미상 더 맞는 표현이겠죠. 자녀의 결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나열되네요. 부모가 주어가 될 거예요. 부모는 그 다음 웨이즈니 더 뒤에 혼이 개사구가 되는 거고 차오신 걱정하다 동사 요 순서 그대로 나열이 된 거죠. 주어 나오고 부족에 나오고 동사서술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외워두신다면 쭉쭉쭉쭉 보시고서 바로바로 나열이 가능하실 거예요. 한 문제 더 볼게요. 레이위天气는 천둥 번개 날씨. 部分地区 부분 지역. 我是도 명사죠. 내가 사는 그 시. 뭐 서울시 할 때 시죠. 그 다음 찌양 추시엔, 찌양은 부사로 장차. 그 다음 추시엔 나타나다. 동사를 이제 중심으로 가면 되겠네요.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날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목적어겠죠. 날씨가 목적어. 그러면 이 두 가지 묶어서 어디로 보내요? 주어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의 부분 지역은 찌양추시엔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뭐가 출현할 거래요? 레이위 텐치 이러한 날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동사스러운 문장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앞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수럼은 동사가 서술어로 나와서 동사수럼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주술수럼은이래요. 느낌이 딱 오시나요? 주술수럼은 그럼 뭐가 서술어인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묶여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용사수러문 같은 경우에는 타, 더, 션티, 떠를 사용해서 묶어줬죠. 꾸며주는 표현이라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의 몸 해서 묶여버렸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죠? 그의 몸. 그 다음 很好, 아주 좋다 하면서 끝이 나는 형용사수러문 문장 형태가 될 거고요. 주술수러문이란 어떻게 되느냐? 타, 그 다음 요게 전부 다 묶여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딱히 동사,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서술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는 몸이 아주 좋아요. 그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몸이 특히 좋아요. 이런 표현, 이런 어감을 살리고 싶을 때 주술수러문을 많이 사용을 하죠.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인가에는 조동사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후치는 명사로 부부, 쯔젠 요거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부부 사이에, 부부 간에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비츠, 신름, 비츠는 명사로 서로, 그 다음 신뢰는 동사로 신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간에가 주어가 될 거고 그 다음 조동사 나오고 얘가 묶여서 서술어 역할을 하면 되겠죠. 서로 신임을 해줘야 된다. 얘가 주어, 얘가 조동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주술수러문이다
이런 문장 형태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기본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동문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연동문, 연속해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다 해서 연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동문 같은 경우에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는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주체가 하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온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뭐 연동문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급 정도 된다 하면은 기억을 해주실 거. 연동문을 사용을 하실 때 동사가 나열이 되죠. 그럼 나열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연동문에서 동사를 나열하실 때 발생 순서대로 나열을 많이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연동문은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마트에 가서 음료를 살까요? 음료 산 다음에 마트를 갈까요? 당연히 마트 간 다음에 음료수를 사다 라는 문장 구조가 돼야겠죠. 이런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 95번 한번 볼게요. 去公园 공원에 가다 我姑姑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广场舞 광창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는 뭐예요? 춤이죠. 그 다음에 찡창 자주라는 뜻의 부사 티아오 이거 딱 보시면 묶을 수 있으셔야겠죠. 티아오 춤을 추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춤을 추다 요 순서대로 가주시는 게 맞겠죠. 그럼 나열하면 我姑姑는 자주 공원에 가서 춤을 춘다. 이렇게 연동문 형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연동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이런 경우는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이 연동문은 동사를 나열할 때 발생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쓰기 2부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쓰기 2부분 두 종류로 나뉘었죠. 제시어 5개 주어지고 이 제시어를 집어넣어서 80자 장문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따가 할 사진이 하나 주어지고 이 사진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80자 장문해 주시는 그렇게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시어가 주어진 것부터 한번 볼게요. 수셔는 명사로 기숙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나는 기숙사에 살아요 라는 표현에 동사 주, 살다 라는 동작을 사용할 때는 보통 장소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우리 기본 문장 구조 막 열심히 공부했죠. 아까 전에 부, 조, 개 한 다음에 동사 서술어 나온다. 그러면 개사니까 전치사 구니까 앞쪽에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거는 하나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세요. 나는 한국에 살아요 하려면 我住在韩国라고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트로 묶어서 住在 장소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이런 것도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학교 기숙사에 삽니다 하려면 뭐라 그래요? 我住在学校宿舍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이는 동사로 쌓이다, 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양사로 훨씬 5급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해서 양사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기, 더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양사로 우리 세트로 자주 쓰는 거. 이堆工作 엄청나게 많은 일이란 뜻이 될 거고 이堆作业도 자주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숙제. 나는 오늘 일 엄청 많아요. 하려면 뭐라 그래요? 我今天有一堆工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쇼실은 동사로 치우다,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쇼실 뒤에 이런 쉬운 단어들을 묶어서 외워두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쇼시 동시 하면 물건을 정리하다. 쇼시 방진 방을 정리하다. 쇼시 싱리 짐 캐리어 짐 더미를 갖다가 징리라고 하죠. 짐을 정리하다.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많이 묶어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 부사, 유달리 특별히 이거 5급에 정말 단골로 자주 나오는 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어와이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어와이라는 부사, 유달리 특별히라는 뜻을 가진 5급 부사는요. 특징이 뒤에 항상 형용사 나온다는 거.
요거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작문하실 때 틀릴 일이 없도록 해서 저는 뭐 수업 때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오늘 선생님이 유달리 이쁘다. 今天老师格外漂亮. 억지로 막 외우게 시켜요. 이런 걸 외운 다음에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格外漂亮.漂亮 형용사였지. 格外 뒤에는 항상 형용사 붙는다 그랬지. 하면서 자꾸 떠올리시면 좋겠죠. 格外高兴 유달리 기쁘다. 格外好吃. 이 음식 유달리 엄청 맛있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비아오양은 사급 단어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칭찬, 칭찬하다. 우리 이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급에서는 응용을 했었는데요. 受到表扬 하면 칭찬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혹은 얘를 자체 동사로 가셔도 괜찮아요. 表扬 칭찬하다. 누구를 칭찬하다? 孩子 뭐 아이를 칭찬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체 동사로 가셔도 무방하다는 거. 사급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런 단어 응용하셔서 이런 특별한 상황들 꼭 기억을 해주셔서 작문을 해주신다면 절대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사진이 주어지고 요거 이 사진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80자 작문해 주시는 거. 여자가 강아지 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 이 종우라는 5급 단어 사용하셔서 애완동물을 기르다 해서 양종우라는 표현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점수가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외에도 종우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메이롱이라는 표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미용을 갖다가 종우 메이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강아지 미용사를 갖다가 종우 메이롱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건 뭐 어려운 글자 아니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종우가 난 죽어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양一条狗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종우 메이롱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하면 이런 표현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마오 털을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털을 잘라주다 라는 표현. 그 다음 可爱好看 이제 티마오 한 다음에 그 티마오 之后样子很可爱很好看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적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나는 이 미용사의 아주 기술에 아주 만족한다 해서 对 A 很满意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요 표현도 적어주시면 훨씬 문장이 풍성해지겠죠. 对 A 很满意我对美容师的技术很满意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저희 시사 중국학원 강남 캠퍼스 최현정 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0월 적중특강도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항상 제가 적중특강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죠. 시험 보기 전에 제 적중특강 보시면서 항상 따페이라고 하죠. 세트 단어들 이런 거 모르는 게 있었다면 꼭 적어두시고 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